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서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아주 특별한 전문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강효민 원우님을 모시고 우리가 창업을 하든 또 기업을 경영 운영할 때 자금 조달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6기 강효민 원우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먼저 본인이 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 그런 사례들을 좀 들어서 자기 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중기 비즈니스 지원단이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창업 컨설팅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금 조달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은 단순히 어떤 뭐 우리가 대출을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대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출 이외에 이제 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를 받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또 투자를 받으시려면 여러 가지 루트를 좀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루트를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들, 그다음에 뭐 보증기관들,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이제 부서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네. 우리 창업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는 이제 우리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들에서 어떤 자금들을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 저희 쪽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 회사의 뭐 세무지원실이나 법무지원실 혹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변화되어지는 여러 가지 세무 이슈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네.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마 제가 이번 달에도 이제 기업을 한 3-4군데 만나면서 네. 법인 전환을 좀 많이 도와드리는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 대표님께서 좀 큰 업체 이제 여성 속옷 관련된 브랜드를 네. 크게 하셨던 대표님이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장에 화재가 나셔가지고 회사를 올해 이번 달이죠 폐업을 하시고 네. 내년에 이제 새로운 브랜딩을 해서 네. 새로 이제 오픈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같이 인볼브가 돼서 네. 회사를 또 어떤 식으로 설립을 하고 네. 또 지금 투자 관련된 얘기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이 처음에는 그냥 투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없으시다가 네. 이제 불이 나고 보니 이제 해놓고 난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남는 게 없다라고 하셔서 네.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제가 올해 네. 또 이번 달에 첫 미팅을 했었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네. 대표님들과 만나 뵙고 회사가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또 시작해서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단계별 성장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 회사에 가장 맞는 어떤 자금 조달 방식을 예.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네, 그것을 맞습니다. 적절하게 잘 컨설팅 해주시고 또 안내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파트너들하고 같이 함께 일한다면은 예. 여러 부분에서 또 고민 없이 또 회사를 예. 성장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와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세세한 예. 질문을 드리고 좀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창업 시대 또 창직 시대 하기 때문에 개인 또 1인 창업도 있고 또 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들도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또 이제 조기 뭐 은퇴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창업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이슈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자금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제 창업 시 개인 사업자, 법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 또 어떤 것들 먼저 선택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 법인을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하게 되시면 네. 이제 선택을 이제 처음에 하게 되세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사업자를 낸다라고 하는데 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인 사업자라는 방식이고 네. 법인 사업자라는 방식이 네.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될지 이제 법인 사업자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이 없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보시는 뭐 소호라고 얘기하죠. 예. 네. 아주 이제 작게 좀 작은 규모로 네. 음식점을 하신다거나 혹은 뭐 아주 작은 사업을 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를 네. 많이 이제 채용을 해서 네.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편의성이라고 하면 이제 자본금이라는 규모 자체가 없으니 누구나 사업자를 쉽게 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문제는 네.
자금 조달을 할 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좀 많이 일단 떨어지세요. 제가 이제 법인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신뢰 문제 때문에 이제 법인을 하신다라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 없을 때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지금 이제 정부 정책 기조도요. 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바로 이해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제 본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셔도 네. 결국 개인 앞으로 대출이 되는 거고 대출만 이제 구조만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이제 개인이 뭐 주택 대출을 받는 건 개인 대출이고 네. 사업자를 받는 거는 개인이 받는 사업자 대출인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개인이 다 뭐 굳이 이렇게 말 연대보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개인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보증이 다 들어가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혹시 뭐 사업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개인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네. 반면에 네. 법인은 이제 네. 애초부터 자본금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5천만 원짜리 법인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죠. 5천만 원 정도를 네. 모아서 네.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을 만들어 놓으면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는 걸 얘기를 좀 간혹 하게 되는데 네. 이 자본금에 대해서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한도들이 일단 계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 아무래도 애초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어떤 대출을 처음에 일으킬 때 혹은 네. 보증을 받을 때 네.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그 대출 규모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네.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네. 되게 인이 사람 인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적인 인격이 있는 사람이 또 있고 네. 거기에 대표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별도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이제 나라에서 이런 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한 게 법인이 잘못됐는데 왜 대표가 책임을 지냐라는 이제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연대보증을 다 법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네. 개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쓰는 시대였거든요. 네. 이제 그게 거의 없어져가는 추세예요. 네. 그럼 그래서 사업하기가 참더 맞습니다. 편하겠네요. 그래서 네. 사업을 하다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제 음. 대표자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책임 경영 제도라 그래서 네. 뭐 보증기관이든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몇 가지 사항들을 이제 법인 대표가 네. 잘 지키시면 네. 앞으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네. 그 채무에 대한 거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랑 매우 큰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네. 연대보증 이슈라든지 네. 그다음에 투자 관련된 부분들, 자금 조달의 액수라든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네. 개인 사업자는 투자를 못 받아요. 아, 지분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는 지분 그러네요.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인으로 내가 만약에 좀 유니크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 당연히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때 반드시 좀 우선으로 사실 고려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제 기업 형태인데,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는 법인하면은 이제 법인격 그 기관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주주든 이사든 이렇게 맞습니다. 모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1인 창업 얘기도 많이 아, 하고 또 소호 창업 얘기하기 때문에 1인 창업도 법인을 가능하세요. 아, 그렇군요. 가능하시고요. 자본금을 10,000원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쉬워졌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법인 창업하는 것 네.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실제 법인을 창업해 본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 창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라에서 이미 네. 온라인으로 법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미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온라인 법인 시스템이라고 저도 이제 기억은 나는데 네. 제가 통장에 잔고증명 10,000원짜리를 떼서 거기에 이제 업로드를 다 시키면 네. 정관도 다 알아서 다 만들어져요. 네. 표준 정관은 이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다 심어놨기 때문에 자본금을 정하고 대표 정하고 이사 정하고 네. 주주는 어차피 저 혼자였기 때문에 네. 제가 혼자 이제 100% 주주가 됐었고요. 그래서 네. 기억에 그때 제가 10,000원짜리 법인을 한번 경험상 만들어봤던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뭐 클릭만 조금 하실 수 있다라면 법인 설립하실 때 굳이 또 법무사 안 쓰셔도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온라인상으로 아주 네. 저렴하게 법인을 만들 수 네.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여건은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경영하기는 또 예, 쉽지는 맞아요. 않기 때문에 예. 또 경영에서 이제 우리들이 흔히 조사를 보면 자금 조달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법인 창업 시 이제 1인 법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영상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창업할 때 그 자금 조달을 잘 하려면은 법인이 잘 뭔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 네. 몇 가지가 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저는 그 개인 대표의 네. 신용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신용등급이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네. 10등급까지로 이제 여러 가지 네. 등급을 보고 있고요. 네. 많이 보는 게 저희 나이스 쪽에서 등급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 어플 이름은 올 크레딧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개인 신용을 저희가 조회를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카카오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해 보시잖아요. 네, 제가 네. 갑자기 이제 신용 평가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나이스랑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쪽을 비교를 해서 네.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봐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쪽에서는 5등급이 나오는데 네. 이쪽에서 7등급이에요. 네. 그러면 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거는 나쁜 쪽에 있는 신용사의 이제 등급을 본다고 보시면 될 최악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네. 대표이사의 신용 등을 항상 먼저 조회해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네. 사업을 구상하시다 보면 네. 이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시려고 네. 무리하게 이제 이금융 대출을 좀 쓰시는 경우도 생기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직장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시다가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실제 창업을 할 때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니 그렇죠. 5천이든 뭐 1억이든 자본금을 만드시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차입으로 만들게 되면 네. 직장이 없는 분이 솔직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으세요. 그러면 네. 대부분 카드론이나 캐피탈 네. 쪽 대출을 써서 네. 자금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대표 신용등급이 뭐 4, 5등급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한번 그런 안 좋은 그렇죠. 금융을 써버리면 등급이 6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네. 네.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뭐 은행에서는 어떤 거래를 할 때 대표자 신용평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7등급 밑으로 만약에 7등급 이하로 등급이 형성이 네. 되시면 네. 보증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은행 대출도 대부분 수도비 되고요. 네. 기업 신용평가를 할 때 3년 이내 기업들은 대표자 신용평점이 회사의 어떤 신용 점수를 낼 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은행은 거의 70%까지 차지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평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네. 만약에 자기 신용평점이 안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제 네. 배우자를 대표가 되시고 네. 본인이 실제 경영자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아, 네. 근데 그럴 경우도 약간 이제 자금전에 허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네. 자본금이에요. 아, 예, 네. 자본금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자본금을 일단 처음에 돈이 없어서 네.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내 예산에 생각하고 네. 설립을 하셨다가 네. 근데 중요한 건 1,000만 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봤더니 임대차 보증금이 예로 뭐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럼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이 당연히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었어야 될 건데 그렇죠. 1,000만 원밖에 없을 테니 어떻게 네. 2천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초기에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이제 개인 돈을 집어넣어서 이제 뭐 단기 채무가 이제 법인 형태로 발생했다든지 네. 가수금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미 그 자본금에서 그 돈 다 쓰고 없다라고 하면 또 회사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급여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월세, 빚이네요. 네, 그것들이 이미 수도 없이 발생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돈이 어디서 났냐라고 나중에 금융기관이 네. 물어봤을 때 네. 약간 조금 이제 불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또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가 벌써 돈을 쓴 게 한 5천 원 되는데 그러면 어디선가 4천만 원을 빌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개인 돈을 넣었던 대표님이. 네. 그러면 금융기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돈을 만약에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 바로 빼갈 거 아니냐고 개인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면 신뢰성이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초기에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체를 만들 때 자본금 규모를 얼마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책임 경영제도라고 제가 앞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이런 가수금이나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그냥 인출해가는 가지급에 대한 네. 것들을 규제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법인 설립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구도를 또 잘 짜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또 문제가 네. 금융사고 이력. 네. 대표자나 네. 회사의 주주 중에, 네. 그러니까 주주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표자는 한 명이지만 네. 네.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당신 이런 회사 할 때 음. 내가 돈을 투자해 주겠다. 그래서 나도 돈을 좀 넣어줄게. 네. 그래서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만들기로 해서 네. 대표가 5천을 넣고 네. 또 다른 투자자가 5천을 넣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이 주주분이 금융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나중에 대출을 할 때 혹은 자금 조달을 할 때 네. 이게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봐야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어떤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알기가 좀 사고를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설립을 할 때부터 체크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고서 어쨌든 체크를 하긴 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 한 가지 두 네. 가지 더 있는데 네. 네. 그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자본금만 있다고 덜컥 이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매출을 초기에 일으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매출을 일으킬 때에도 네. 예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예로 12월 달에 창업을 하셨어요. 네. 만약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12월 1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12월 1일이면 네. 한 달 동안 매출을 예로 우리가 한 5천 정도 매출했다고 칠게요. 네. 뭐 운 좋게도 창업을 하자마자 혹은 미리 이제 어떤 데서 우리가 물건을 받아줄 테니 창업을 하려고 얘기를 해서 네. 창업을 하자마자 네. 5천만 원짜리 납품을 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한 달 정도밖에 매출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이 매출을 연한산으로 봐줘요. 그러면 12월에 5천 정도 매출했다면 이제 1년 한산으로 봤을 때 적어도 6억 정도 매출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저희가 이제 대출을 일으킬 때 네.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되겠죠. 좋은 케이스. 좋은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할 때에는 네. 네. 매출을 당장 할 수 있거나 혹은 네.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네. 매출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사업 창업하시는 게 좋고요. 네. 미리 법인이나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아예 네. 매출이 없이 오랫동안 이제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휴업 개념인 거죠. 네. 그런 형태로 네. 있는 법인들이 좀 네. 안 좋게 또 네. 바라볼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놓고 맞습니다. 그때 매출 일으킬 때 좀 해야 네. 그 포션을 전체를 봐서 이제 맞습니다. 그 금융 조달할 때 예, 더 유리하다. 훨씬 유리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냐 네. 혹은 도소매냐도 네. 이제 큰 자금 조달에 영향을 주는데요. 네. 예로 이제 내가 어떤 제조를 하고 싶은데 네. 뭐 5천만 원 가지고 당장 공장을 사서 네. 제가 제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위탁 제조라는 또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탁 제조라 그래서 아. 내가 공장 없이 그렇죠. 사무실만 가지고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시면 음. 금융기관에서 이걸 제조로 인정을 해줘요. 공장이 아. 없더라도.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제가 설명드리기 쉽진 않은데 네. 어쨌든 이거 위탁 제조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매출을 일으키시면 나중에 금융적으로 어떤 자금을 조달할 때 한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제조업으로 우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좀 도움되는 게 많고 세무적으로도 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든지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때도 제조업은 이제 법인세 50% 감면받는 조항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할 때 공장이 없더라도 예. 아이디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내가 이제 그걸 잘 만들어줄 공장 몇 개만 잘 한다면 예. 그 네 가지 아까 말씀은 아직 못 해주셨지만 예. 나중에 저희가 예. 또 여쭤보도록 하는데 예, 그런 것만 하면 제조업체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네. 창업을 하시는 거니까 네, 네,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혜택이라고 하면 네, 뭐 큰 게 이제 법인세 혹은 이제 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일으키는 소득세 있잖아요. 네, 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네. 50%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주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고 네, 공장이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취득세를 최고 75%, 아, 청년은 네. 100%까지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 대신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가밀업체 권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역을 나누는데 네. 나라에서는 이제 서울 쪽에서는 더 이상 창업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조금 외부로 나가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서울 쪽에서 창업하지 말고 성장관리 권역 혹은 자연보전 권역으로 가서 창업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뭐 아주 먼 데는 아니고요. 네. 예로 뭐 김포도 성장관리 권역으로 네. 들어가고요. 네.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가밀업체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다 섞여 있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인근 조금만 벗어나시면 강주라든지 용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시면 혹은 네. 서비스업으로 창업을 하시면 네.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제가 좀 몰랐었네요. 그러면 이제 네. 이런 네. 질문이 들어오겠죠. 자, 네. 그러면 서울에서는 과연 받을 수 없냐? 근데 서울도 방법이 있어요. 네. 서울도 가밀업체 권역이긴 하지만 네. 서울에서 창업을 하시고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벤처라는 것도 다른 이제 그 네. 이제 받을 수 규정이나 있는, 네, 맞아요, 기준이 맞아요.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맞춰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거 제가 또 뒤에 또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갖춰져야 할 자격 요건이라든지 준비할 사항부터 예. 창업 초기부터 다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야 되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토탈 어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아무래도 법인이 조금 여러 가지 쉽지 않아서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또 전하는 케이스도 많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방법이라든지 네. 또 굳이 아까 뭐 이제 자금 조달 부분에서 투자 부분에서 개인 사업자는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네.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네. 또 유의할 사항 어떤 방법 이런 내용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네. 사업을 시작하셔서 네. 이제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신 분이 네. 중간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네. 없애버리고 법인으로 이제 새로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네.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네. 이미 개인 사업자로 받은 대출이 있다 그러면 아. 개인 사업자를 없애시려면 다 그 돈을 갚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개인 사업자를 없애고 싶어도 갚을 돈이 없어서 못 없애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오퍼가 들어왔어요. 당신 회사를 보니까 개인 사업자긴 한데 회사가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혹시 법인으로 이걸 좀 되게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좀 바꿔줄 수 없겠냐라고 문의를 한 거죠.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법인으로 가야겠네. 그런데 지금 대출 때문에 이걸 폐업을 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있었던 이제 토지 건물을 만약에 이미 가지고 있던 회사라면 법인으로 전환될 때 이 취득, 이 소유권이 바뀌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금이 나오겠죠. 취득세도 나올 거고, 만약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이 뭐 기존에 뭐 제품들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또 용역이나 제한들을 다 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일시적으로 면제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작년까지는 이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100% 면제였다가 이게 75% 면제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면제되는 조항들이 계속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좀 불리한 쪽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미 개인 사업자를 하고 계시다라면 또 대출이 있다면 법인 사업자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양식에만 맞게 전환을 하시면 일반 기존의 금융권이나 보증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도요 이 대출을 다 법인 쪽으로 승계를 다 허락을 해줍니다. 대출도요? 네, 그러면 굳이 이 대출을 안 받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포괄양도 양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선에 나가서 실제 영업을 또 일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이걸 많이 혼동을 하세요. 혼용도 많이 하시고 실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혼동해서 많이 쓰시는데 법인을 전환한다라고 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는 살려놓으시고 그냥 법인을 한 개 더 만들어서 매출만 넘기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법인 전환은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가 두 개 생긴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이제 뭐 잘 죽여가면서 법인으로 이제 매출을 계속 옮겨놓는다거나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뭐 대표님들 많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인 좀 용돈 쓰시는 형태로 개인 사업자 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제 금융기관들이 점점 빡빡해져서 어떤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는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거나 상환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뭐 생각 없이 살려놓던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이런 부채 상황이 들어오거나 연체 기록이 떠서 이 사업체에도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을 통해서 이제 바꾸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개인 사업자를 또 여러 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법인으로 가고 싶잖아요. 사업자마다 다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없애고 대출 다 상환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포괄 양도 양수 방법 중에 중소기업 통합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인 사업자지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 통합해서 법인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두 군데 동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엎어버리는 것도 저희가 중소기업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하게 세금 면제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제 혜택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고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면 이제 뭐 현물 출자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회계사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법원에서 또 이건 인가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이 넘어갈 때 적정 가격 넘어간지를 다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솔직히 이제 알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이드하고 이제 순서들을 알려줄 수 있는 모르겠어요. 인프라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없고요. 원래 이런 것들을 회계사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회계사들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되게 불투명하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좀 큰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될 때 뭐 5천, 1억씩 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안 들어요. 매우 저렴하고요. 다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제 좀 이렇게 그쪽 일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잘 모른다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예로 후려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대표님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일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예측이 안 되니까 또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는 많이 투명해졌고 정말 정직하고 이제 성실한 이런 분들 잘 만나시면 누구든지 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업력을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업력 인정 받는다는 게 중요하고
신용 평점에서도 이 업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 그 업력이 없는 기업들은 아무리 등급을 좋게 줘도 네. 뭐 B 플러스 정도 나오는 게 거의 뭐 최대이기 네. 때문에 네. 이 업력을 인정받으시면 기존의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용 등급을 그대로 다 이관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자금 조달할 때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하다고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뿐만이 아니라 그 업력은 무슨 이제 용역 과제를 받든지 맞습니다. 무슨 예. 계약을 정보 조달할 때도 때 그렇고요. 정보 조달할 때 너무나 중요한 맞습니다. 업력이 없는 경우는 참 받기가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가 이제 이렇게 포괄 양도할 예.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이용하면 좋은데 쉽지는 않는 것 아,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잘 알고 전문가를 잘 만나서 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초기 창업 그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예. 여러 가지 뭐 출연 자금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들이 있지만 총체적으로 그다음 금융권부터 해서 좀 말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특수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네. 출연금도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뭐 성공 불임자라 그래서 네. 뭐 돈을 받았다가 네. 못 갚아도 그만인 이런 되게 좋은 자금들도 있어요. 네.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몰려져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성공 불용자로 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네.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음.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이 사업은 괜찮으니까 나라에서 2천만 원을 빌려줄게요. 대신 네. 안 갚아도 돼요. 네. 잘못해도. 네. 그걸 우리가 성공 불용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자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네. 대기 이제 좀 소수만 받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이진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기댈 수 있는 회사가 한 네. 세 군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네. 하는 이제 네. 직접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은행이라고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여긴 네.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라에서 운영하는 은행.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은행도 이제 우리가 시중은행으로 알고는 있지만 네. 정부가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국책은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네.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7년을 기준으로 회사를 좀 구분을 합니다. 7년. 네. 네. 창업일로부터 네. 7년이 지난 회사는 이제 네. 더 이상 당신들은 창업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이제 충분히 성장했으니 맞아요. 알아서 해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지원 못해줘. 네. 네.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 가라. 네. 혹은 다른 보증기관으로 가라. 다른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라고 이제 네. 밀어내버리고요. 네. 7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신성장 기업이라고 많이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회사들인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창업을 하시면 7년 이내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네. 혹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네. 혹은 신용보증재단 네. 혹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접하게 될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네. 신용보증재단은 네. 금융사, 그러니까 돈을 직접 빌려준 은행이 아니에요. 네. 이 기관들은 보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라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창업 기업들은 솔직히 볼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매출이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네. 실제 사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회사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보증기관을 통해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초기 기업이면은 우리가 어떤 신용이 없으니까 아무도 대출 안 해주겠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보증기관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쪽에 가서 네. 우리 회사가 창업을 했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좋은 기술이 있어요. 뭐 네. 보니까 뭐 예로 화장품인데 네. 아토피에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이제 이 아토피 화장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이걸 좋다고 하고 우리 회사에 의사가 또 주주로 들어와 있어서 네. 임상으로도 해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화장품을 넘어서 병원에도 납품이 될 것 같아요. 네. 라고 하면 어쨌든 이 기업은 네. 화장품 기업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네. 의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증기관이나 은행에서 혹은 부시 쪽에서는 네. 투자 기관에서는 네. 약간 이게 좀 그 사업의 형태도 약간 조금 더 버라이어티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업성을 더 좋게 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보증기관에서 좋아요. 제가 보니까 당신 회사는 그래도 조금 다른 회사랑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조를 하시니까 네. 우리가 초기 한 2억 정도 보증을 해줄게요. 그래서 네. 이제 보증서를 딱 끊어주는 거죠. 그까지 은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연대 보증을 이제 네. 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네. 하면 그럼 이제 네. 보증을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은행을 가면 음. 은행에서 이제 기업의 업력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이제 보증서를 끊어줄 때도 보증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100%짜리가 나왔으면 네. 기관이 100%다 보증을 서주는 거니까 네. 은행에서는 회사가 네. 마이너스가 났든 네. 시험금이 아무리 안 좋아도 네. 어차피 다 100% 보증을 받으니까 네. 대출 이역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보증기관이랑 은행이라고 하는 이제 같이 네. 연동돼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보증기관이 제조업들은 네.
재단이랑 기술보증기금을 많이 사용하세요. 네. 왜냐하면 기술보증기금은 제조업과 서비스만 이제 네. 보증을 해주고요. 도소매는 보증이 안 돼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증기금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도소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은 웬만하면 대부분의 업종을 다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좀 보시면 돼서 네. 보증 대신에 이제 보증 재단은 네.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기업당 지역마다 좀 다른데 뭐 네. 서울은 7억, 네. 경기도는 5억, 네. 뭐 지방은 3억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약간 재단은 약간 좀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네.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재단을 좀 이용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되게 좀 싸요. 네. 상대적으로. 얼마 정도?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금 이제 공시되어 있는 그 자기들 이율이 2.15% 정도 돼 있어서 네. 뭐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으로 받으시면 2.15%의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 네. 또 재단도 예로 뭐 그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네. 자체적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네. 실제 뭐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나라에서 뭐 2, 3년 정도 이자를 지원해주면 실제 1%대 금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신보나 기보에 네. 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네. 상한이 되게 빨리 들어와요. 아, 상환이 그 몇 년 거치 뭐 맞아요. 네. 그게 너무 빡빡해서 한 어느 정도 돼요? 2년 거치 3년 상한. 분할 상한 정도 보시면 네. 되니까 얘로 뭐 2년 도소매 뒤에는 다 원금을 네, 갚아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거죠. 얘로 뭐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네. 도소매 하시는 분이 빌렸는데 이거를 얘로 중소벤처에서 이걸 빌렸다고 치면 네. 2년 동안은 뭐 이 돈을 활용해서 이제 매출 잘 올릴 수 있겠지만 네. 갑자기 매출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더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돈을 3년 동안 2억을 갚으세요라고 해버리면 상당히 많이 돈을 한 달에 갚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럼 뭐 직원 급여 나가고 월세 내고 네. 하다 보면 갚으시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도소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웬만하시면 금리가 낮다라고 쓰시는 것보다는 네. 상한 조건이 좋은 기술. 금융을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기술 뭐 어떤 보증기간 보증기간, 중에서도 이제 뭐 네. 기술이나 신보 같은 경우에는 네. 5년 정도 이제 네. 우리가 상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또 상한 비율도 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이제 상한 비율 같은 걸 솔직히 정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모르세요. 아. 모르고 그냥 해주는 대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받아버렸다가 네. 3년 뒤부터 뭐 한 달에 6, 700씩 갚다 보면 네. 갑자기 이제 사업이 약간 뭐 빡빡해지는 네.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성장이 멈춘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들만 약간 조심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초창기부터 알면서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기업들 지금 방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이게 법인 하면서 그 어떤 인증 제도를 통해서 투자나 또 이런 지금 방금 말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뭐 네. 벤처 기업 인증 제도나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네.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네. 법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네.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 벤처 네. 기업 인증이라는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벤처 기업을 받으시려면 총 네.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제가 네 가지로 이해를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그 VC 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쪽에서 네. 네.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으시면 네. 제가 벤처 인증을 네. 받을 수 있는 네. 요건이 되시고요. 네. 5천만. 5천만 원 이상 네. 투자를 받으시면 네. 그 다음에 네. 동일하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네.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으시면 네. 근데 이제 5천만 원은 최소 금액이고요. 네. 제 기억에 이제 매출액 자산이었나? 하여튼 뭐 매출액인가 자산을 네. 대비해서 5%를 서로 계산을 해서 어. 5천만 원과 그 5%의 큰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 보증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벤처기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러니까 요건이 먼저 이런 벤처 캐피탈 때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에 예, 대한 걸 맞습니다. 이제 네. 인정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기술보증기금에서 네. 우리에서 기술을 인정해줬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증을 네. 해준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 5천만 원 이상을 네. 받았다면 네. 이건 최소 금액이고요. 아까 네. 말한 5% 계산을 해서 네. 큰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주는 자금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동일하게 5천만 원 5% 비교해서 음.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만 내가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 네. 또 벤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마지막이 음. 연구개발기업이라고 해서 네. 회사의 연구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연구소가 있고 연구개발 뭐 전담부서라고 우리가 좀 나누긴 하는데 기업 부설 연구소라 얘기를 하는데 그 연구비로 1년 동안 이제 뭐 그게 이제 매출액이네요. 맞아요. 네. 매출액에 네. 업종별로 약간 비율이 달라요. 네. 뭐 예로 뭐 IT 기업은 8%, 네. 제조업은 5%, 뭐 네. 제조업도 이제 좀 나눠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5에서 10%까지 이제 그 표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매출액 대비 이 정도 연구비를 1년 동안 썼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연구개발 기업으로 벤처기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 총 4가지 안에만 들어가시면 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굳이 왜 벤처기업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창업 중소기업 혜택이 제가 아까 법인세 면제랑 그렇죠. 취득세 면제가 있다고 네, 했었잖아요. 네. 예로 네. 경기도의 남양주의 성장관리 권역에 네. 제조업 창업을 했으면 네.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네. 있겠죠. 네. 5년 동안 받아요. 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2년, 3년 동안 받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3년이 다 되기 전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또 5년 동안 법인세 면제를 또 받아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연장. 8년 동안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 면제를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취득세도 또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창업 중소기업은 4년이지만 네. 벤처를 받고 나면 벤처 창업 일로부터 또 4년 동안 면제를 해주니까 네. 그런 중요한 경우도 네. 있고요. 네. 특히 서울에서 지식산업센터 많이 이제 요즘에 네, 분양 많이 그렇죠. 받으시거든요. 네. 벤처가 있으시면 3년 안에 받으신 벤처가 있으시면 네. 서울에서 네. 취득세가 75% 면제, 없으시면 50% 면제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 조달을 할 때 네. 벤처기업이 있고 없고도 점수에 큰 영향을 줘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이제 그 당연한 얘기인데 네. 최근에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원래 아까 제가 7년이 넘어가면 잘 보증을 잘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게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이번에 아마 코로나도 약간 맞물린 것 같긴 한데 네. 벤처기업이 있는 회사들은 이번에 업력 상관없이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벤처라는 이런 제도가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아. 있고 뭐 재산세 면제라든지 또 네. 혜택이 되게 많아요. 네. 어쨌든 이런 세금 문제가 가장 이제 크게 작용을 하고요. 네. 뭐 은행에다가 저희가 회사 서류를 다 넘겨서 네.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때 벤처기업이 있고 없고가 또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면 등급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다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기업부설연구소는 네. 매우 강력한 우리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네.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네. 이제 회사가 특히 제조업들이 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좀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IT 쪽 네. 서비스도 다 가능하시고요. 네. 도소매도 상황에 따라서는 연구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로 이제 뭐 우리가 의류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의류를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자인 연구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소가 뭐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셔츠가 있으면 단추 모양만 한 개가 솔직히 바꿔도 이게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네. 자료를 정리해서 남겨놓으시면 네. 나중에 이제 연구소로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예를 연구소를 만들어서 네. 연구원을 등록을 했어요. 네. 이 연구원한테 나간 이제 인건비가 인건비. 예로 네. 1년에 1억 정도가 나갔다고 네. 칠게요. 네. 그러면 네. 그 인건비의 25%, 그 인건비 말고도 만약에 뭐 기자재를 샀다든지 원부자재를 샀으면 전체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네. 그 금액 1년 1억이라고 볼게요. 네. 그러면 25%인 2,500만 원을 네.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인에 결산을 할 때 법인세에서 그걸 다 제해줘요. 아. 네, 그러니까 2,500 정도에 대한 세금이 이제 세금을 내시려면 얼마 네. 정도 회사가 네. 돈을 버셔야 되냐면 네. 단기 순이익을 거의 한 3억 정도를 내셔야 돼요. 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3억 내는 데서 잘 없어요. 단기 수익. 그러니까 3억 정도 단기 수익을 내더라도 네. 연구소가 있으면 세금을 안 내셔도 돼요. 아.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이제 이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게 이제 우리가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게 허위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이제 안 내려고 네. 문제가 많이 돼서 올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음. 예전에는 이제 신고하고 세액 공제만 받으면 됐지만 네. 이제 올해부터는 신고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설립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네. 나중에 세금 면제를 받을 때 음. 이제 세무사가 한번 걸러줘야 돼요. 아.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이 연구소를 잘 운영을 했다라고 네. 세무사한테 서류를 다 넘기면 네. 세무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이제 세금 면제 신청을 할 수가 한번 있어요. 검토가 예, 들어가는 그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세무사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실제 그 연구소를 음. 실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연구소는 이제 연구 전담부서라고 해서 네. 연구원을 한 명으로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세액 공제를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에 연구소를 설립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때는 연구원이 3년 이내 기업은 2명 이상, 음. 벤처 기업을 받으면 2명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중기업은 이제 5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네. 이것도 단계별로 좀 다른데 네. 그 회사 상황에 맞게 연구소를 만들지 결정하셔야 되고 그 연구소를 만들 때도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뭐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저희 쪽에서 다 이제 컨설팅을 같이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사업을 이 아이템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일단 우리 원장님 컨설팅을 받으면 네. 1년 차, 2년 차, 3년 차, 5년, 7년 차 만에 쫙 그 여러 가지 네. 어떤 로드맵이 네. 돼서 상당히 참 탄탄하게 키워갈 것 같은 그러니까 기분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네. 세금을 아끼시는 게 음.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네. 벤처기업 인정도 그렇고요. 네. 금융권에서 바라볼 때도 세금을 안 내는 기업과 내는 기업은 천지차이예요. 네. 왜냐하면 1년에 세금을 한 3, 4천 정도 아끼는 기업한테는 네. 결국 그 안 내는 세금이 음. 상한 재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현금 회사가 더 있구나 아, 라고 그러면 보고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할 때도 네. 당연히 더 유리하게 이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연구소 자체도 또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 도움이 받을 수가 있고
네. 하여튼 연구소는 제가 이제 항상 대표님 말씀드리지만 네. 웬만하면 연구소는 만드셔라 꼭 말씀드려요. 벤처는 뭐 두 번째. 그 하나가 엮여서 다 시너지가 나요. 맞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시너지가 굉장히 모아보면 또 크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드는 것부터 염두를 하면서 예, 또 예. 창업 창업을 초기에 하시면 할 때 그것까지 같이 염두에 두면은 굉장히 좋겠네요. 그죠? 한 가지가 더 있겠네요. 네. 연구소를 만드실 때 네. 인적 요건이 중요한데 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 그럼 당연히 맨 처음에 회사 창업해서 사람을 뽑을 때부터 연구소에 적합한 사람들 공대를 뭐 나왔거나 뭐 디자인. 디자인이면 이제 그쪽 상경계열 쪽 나온 네. 학사 이상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인건비 아끼신다라고 그런 분 안 뽑으시면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시 이제 만들려고 그 사람들 또 뽑으려면 뽑아야죠. 돈 또 들어가니까 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또 이제 흔히 또 요즘에는 이제 뭐 4차 산업 예. 그리고 또 그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조금 이제 들어간 것이 아까 제조에서도 예. IT 그렇지만 농업에서도 또 IT에서 6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농업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상당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또 귀농하는 분들이 예. 많고 또 청년 귀농들 많고 그래서 특수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농업법인에 대해서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올해 이상하게도요. 네. 그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록하신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네. 이렇게 뭐 잘못 편들하신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냥 약간 우픈 얘기인 거죠. 네.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해서 특수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업회사 법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법인들이 있는데 음, 대한민국이 약간 농업 쪽으로는 많이 장려를 하고요. 많은 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희한하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 있습니다. 네. 이제 농업회사 법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네. 일단은 자본금 1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 농업회사는요? 왜냐하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아, 농업? 네, 경영체 등록. 아, 경영체 등록이라는 걸 하시려면 네. 자본금 1억이 필요하세요. 아, 경영체 등록.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법인을 만들 때에는 네. 당연히 이제 뭐 똑같이 자본금 1억이 있으면 그냥 대표자 혼자 1억짜리 지분, 그러니까 자본금을 넣어서 네. 내가 100% 지분을 한 다음에 대표하시면 1억짜리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농업회사 법인은 네. 무조건 지분의 10%는 음. 농업인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그 같이 농사 짓는 뭐 네, 농가가 뭐 상대평 이상 네. 농사 1년 동안 지었다든지 네. 1년 매출이 500만 원 이상 넘는 농업인이 있다든지 예전에 뭐 농업회사 법인에서 1년 이상 그 취업을 했던 사람이 일단은 회사에 주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 10% 이상이 필요합니다.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맞아요. 거네요. 예. 네. 실제로 그 주주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명의인으로 그냥 써서 법인만 설립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분을 가지고 와서 실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면 네. 나라에서는 이 농업회사 법인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네. 그 혜택이 막강해요. 아,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어떤 뭐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근데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서 네. 일반 법인 설립에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많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농업회사 법인 전환하셔야죠. 아, 전환도 가능해요. 아, 기존에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이냐면 네. 우리가 예로 네. 농업회사 법인들이 이제 어떤 제조 예로 누룽지를 만든다. 네. 혹은 뭐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뭐, 네. 뭐 육가공을 한다. 산지에서 나온 이제 네. 소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걸 다 분해해서 이제 납품하는 일을 한다. 뭐 배추도 절임 배추를 그렇죠. 먹는다. 뭐 이런 가져서 거. 그걸 이제 뭐 김장해서 내보낸다. 네. 그럼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농업에 관련된 이 그 회사 법인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은 그 산업 분류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네. 우리가 농업회사 법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당연히 먼저 확인을 네.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개념인 거죠. 그 식육 가공 처리업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혜택을 받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고기를 이용해서 갈비탕을 만드는 회사는 농업회사 법인이 아니에요. 그 식료 이건 식품회사 거죠. 식품 서비스 2차 가공으로 네. 보기 때문에 네. 해당이 안 돼요. 아. 어쨌든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농업회사 법인 설립이 됐죠. 네. 일단 이 회사도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창업을 하셔도 아, 네. 아까 농업이니까.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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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거나 음. 그다음에 가밀업체 권역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인처격을 받기 전까지는. 네. 근데 농업회사 법인은 그냥 받아요. 아, 네. 그러면 서울에서 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네. 만약에 이 농업 쪽이라면 안 하시면 이상하죠. 그래서 네. 제가 동네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마장동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근처 가시면은 우리 식품 네. 포장 처리업 하는 회사들 많아요. 네. 그 회사들 중에 좀 많은 회사들이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에요. 아, 그 이유가 이제 그 혜택을 받으려고. 네. 근데 모르고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이제 그런 차이점이겠죠. 네. 그럼 법인세 50% 면제, 네. 취득세 또 계속 면제받고요. 네.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신 다음에 2년 안에 취득하는 네. 농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100% 취득세 면제를 받아요. 와. 네, 그리고 5년 안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은 50% 면제. 네. 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나시면 대부분 이제 토지 건물을 사서 자기 이제 사옥을 다 가지세요. 네. 특히 제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차로 계시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네. 올라가면 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네. 자기 사옥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경기도나 이런 쪽에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게 되죠. 그때 네.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세금들, 네. 그다음 뭐 개발 부담금, 네.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게 되게 네. 많아요. 네. 여기서 이제 농지 전용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네. 농지가 되게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로 1000평을 산다 그래도 농지는 뭐 2억에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1000평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이제 2억의 농지를 사서 네.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공장 용지로 변동이 되거나 용도 변경이. 용도명이 되겠죠. 네.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좀 네. 크게 부과가 돼요. 네. 1000평이면 한 1억 6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면제를 받아요. 네. 와.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를 받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농업회사 법인이 큰 혜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농업회사 법인들은 이 회사들만 지원하는 보증금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보증을 받으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뭐 신고나 기부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혜택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일이 뭐예요? 저도 지금 네, 그게 저희가 농신보라고 많이 불러요. 농신보. 농신보라고 부르고요. 네. 농수산식 무슨 길 것 보증금이에요. 같아요. 되게 길어요. 축산, 수산, 네, 맞아요. 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줄여서 그냥 농신보라고 부르고 네. 대신에 이제 이게 뭐 이걸 받았다고 해서 다른 보증에서 이걸 합산을 보는 건 아니고요. 합산을 보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다 이제 같이 이제 한도는 책정을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왜냐면 그 요즘에 무슨 뭐 버섯 농가에서 버섯해서 무슨 가공하고 그거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곤충도 키우고 막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네.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양재만 가셔도 이제 AT 센터라고 그렇죠. 거기에서도 네. 이제 저금리 자금으로 뭐 수매 자금 이런 AT 센터. 농산물 구매 자금으로 네. 0.몇%짜리 이런 자금들을 줘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혜택이 좀 막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그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 너무 애매해요. 아. 부가세 이런 것도 안 내셔도 네. 되고 뭐 다 면세고. 네. 그 나중에 또 별도로 예. 이쪽에 예. 농업 관련 창업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이걸 확인해야 될 예. 필요가 있고 지금 육자 산업이 굉장히 많이 좀 이제 확산되는 이제 추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요즘에 바이오하고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예. 없잖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농업법인 회사에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예, 중요한 예, 사안인데 또 그럴 걸 또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이렇게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자금 조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저리로 쓰는 방법도 이제 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또 대출, 일반 금융에서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 정부에서 해준 그 자금 조달 외에도 그럴 음. 때 금리를 또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제 실무상의 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그 대출을 받을 때는 총 뭐 네.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 네. 회사가 괜찮으니까 해주는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네, 신용대출.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보증기관을 통해서 네. 보증을 받아서 그렇죠. 받는 대출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취득하면서 네.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하는 시설 우리가 이제 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히. 네. 그 3가지가 있을 텐데 네. 제가 이제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 네. 올해 그 운영자금 이제 그 신용이나 네. 보증서로 받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형성되는 금리가 네. 신용은 한 4%에서 3.5% 사이 네. 괜찮은 기업들 기준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보증 대출은 한 2.5% 정도, 네. 2.5% 네. 정말 잘 받으시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증기간은 보증료라는 게 더 들어가요. 그렇죠. 아까 그게 1% 정도가 나와요. 네. 네, 그러면 실제 금리는 한 3.5% 정도 네. 보시면 돼요. 잘 받으시면. 들어가니까. 그리고 시설 대출도 네. 뭐 은행 잘 만나시고 은행에서 네. 이제 최대한 회사에 대한 것들을 좋게 봐줘서 뭐 이런 금리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시설도 한 2.2에서 2.5%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 사이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걸 어떻게 고객을 대하냐에 따라서 이 금리가 솔직히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은행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금리 이런 할인 금리를 다 해서 네.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되면 정말 네. 처음에는 좋은 금리를 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잘 찾아내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저희 오너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특정 은행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이제 은행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고 네. 어차피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네.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창업을 하셨을 때에 법인 대표님이 보증기간 그러니까 애초에 은행 신용은 안 돼요. 네.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보증기간을 하셔야 돼요. 네. 중소기업 증권을 하시면 네.
일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가시면 보증료 없이 직접 네. 대출이니까 네. 2.15%로 대출받는 게 가능하세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에 상한이 안 좋잖아요. 아, 그치.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네. 이것도 고르셔야 돼요. 네, 그 그러니까, 아니 벤처를 받거나 뭐. 그러니까 네. 저는 네. 금리가 낮은 게 전 좋다고 생각 안 하고요. 아, 네. 회사의 사항에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보증 기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 그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건 저 회사 사항에 맞게 이제 네. 받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기관에서 이제 보증서를 받았어요. 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은행을 갈지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네. 그 해마다 어떤 은행에다가 약간 이제 그 음. 저금리 자금을 내려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 은행마다 뭐 소상공인이면 뭐 1%대 자금 줘. 아.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성을 해서 은행에다 내려주면 은행이 그걸 네. 대신 집행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은행을 찾아가시면 네. 다른 은행에서 2%, 2.5% 받는 거를 이쪽 은행은 1.5%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2.2%짜리 작년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2.5%, 2.5%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대신에 이제 8년 정도까지 계속 거치하면서 이제 쓸 수 있는 자금도 나왔었고 네. 이제 그런 게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공고가 되겠죠. 네. 이제 대표님들이 그런 걸 솔직히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르시다가 그냥 네. 뭐 급하면 옆에. 옆에 가거나 혹은 이제 네. 뭐 이렇게 영어 보는 은행에 혹은 아는 쪽 가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는 은행이 제일 좋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항상 고객 입장에서는 다 비교하셔서 네. 괜찮은 은행, 좋은 은행 가셔야 되고요. 네. 그때그때만 은행에 다 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 사항에 맞게 고객을 가장 고객답게 대우해주는 네. 은행을 가시는 게 전 아.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교는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개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대출 같은 경우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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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이자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자 지원. 이자 지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서울에서 뭐 네. 서울시 자금, 네. 뭐 경기도에 뭐 아. 김포시 자금 이런 식으로 네,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 또 오해를 하세요. 아. 서울시에서 대출을 해주나? 아. 근데 보니까 금리가 1%대 혹은 2%대 초반인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음. 지자체는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음. 그냥 보증서나 이런 음. 담보가 들어올 때 나라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이자 감면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죠. 원래는 은행에서 3% 주는 거를 지자체에서 1% 정도를 2년에서 3년 동안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이자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빨리 그걸 알아서 받아야. 네, 그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런 이제 시에서 보존해주는 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네. 항상 이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네. 담보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토지 건물이 담보니까 그걸 사시거나 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운전장으로 받고 싶으시면 네. 보증서를 꺼내가셔야 돼요. 네. 보증서가 담보니까. 네. 네, 그러면 그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 아.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자금이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어쨌든 이자 보전을 받는 거는 상한이 좀 빨라요. 그래서 아무리 이자가 좋더라도 상한이 빨리 들어오는 게 나한테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네. 그런 자금 쓰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상한 기간이 긴 자금을 쓰시는 게 더 중요하십니다. 네, 신기한. 아마 이런 거 이게 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금리도 좋고요. 네. 한도 좀 잘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상한이 네. 4년 거치 6년 상한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네, 4년 거치. 네, 공장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 한 20억 정도 대출 받는 거는 네. 아주 이렇게 노멀한 정도의 네. 이제 기본 금액인데 20억을 6년 동안 갚으셔야 되거든요. 네. 아, 이게 쉬울까요? 네. 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썼다가 네. 상한 문제로 이제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봐서 항상 이제 그런 것들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뭐 3년이나 이제 상한 들어오기 전에 은행을 다시 이제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출을 갚아버리고 은행으로 전환하신다든지 그런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대표님 그런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환도 이제 금방 다가오는데, 네. 그러니까 상환에 앞서서 다시 자금을 원활하게 이렇게 흐를 수 해서, 있도록 예, 하는 걸 예. 어떻게 보면 바깥하기 가라다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맞아요. 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네요. 근데 그런 걸 말해주는 회사 직원이 잘 없어요. 예. 그렇죠. 대표님도 언제 이게 상한 들어오는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네. 사업하기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체크해줄 사람도 없고 네. 근데 그게 한꺼번에 상한이 몰려버려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자는 나는데 부도가 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네. 이제 그런 흑자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깐 그 원우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 초창기부터 지금 뭐 3년, 5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제 좋은 그 컨설팅 네. 영역의 내용이라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CFO가 네, 회사에 맞습니다. 있으면은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CFO 역할을 파트너십으로 계속 같이 가주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실제 제가 지금 CFO를 회사 아. 2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고 네. 밀양에 있는 회사도 이제 그 저희가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제가 스타트업 시작할 때부터 네. 투자를 제가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 우리 원우님을 CF로 모신 회사들은 참 여러 가지 자금 조달과 사업을 성장시키는 부분에 굉장히 좀 더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신에 급여는 안 받고요. 대신에 지분으로 받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또 회사에서는 또 좋아할 수도 있고. 스톡옵션으로 받고 네. 무상으로 계속 지원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파트너십 너무 좋은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방법 중에 이제 기관이나 뭐 금융권이 있지만 아까 이제 엔젤부터 여러 가지 또 다른 자금 예. 그 조달 방식이 있잖아요. 뭐 엑셀레이터 투자라든지 뭐 지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금 조달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혹은 두 번 정도 제가 네. 계속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대표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오셔서 네. 그 파트 중에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네. 이제 그 벤처 캐피탈 네. 이런 투자 관련된 거, VC 네. 투자 관련된 것들을 네. 기본을 좀 잡아드려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투자 받으면 회사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사실 또 네. 그런 안 좋은 얘기를 소식 많이 많이 들으시니까 들으니까 투자 네. 받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운영 못하는 거 경영 아니야?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불식시켜드리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네. 투자라는 게 네.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좋은 순기능이 훨씬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네. 제가 이 시간에 뭐 강의할 때 1시간, 2시간 이상 하는 거를 제가 짧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매우 간단한 것만 좀 이제 네. 기본적인 거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너분들 중에서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우리 투자 쪽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냐면 투자는 가장 대표가 큰 희생을 치르는 자본주의다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상하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 네. 일단은 자금 조달을 이런 VC나 이런 투자 말고요. 네. 일단 시중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걸 하셔야 돼요. 아, 하시고 난 뒤에 맨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저도 VC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이제 기관 뭐 네, 자금 보증기간 조달 다 하신 다음에 보증기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네. 이런 VC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 네. 정말 기술 기업이고 네. 정말 기술밖에 없어요. 아까 벤처 인진 같은 경우는 VC도 받아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매출할 네. 건 없고 네. 그냥 이런 경우인 거겠죠. 진짜 이런 우리가 구글을 이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구글 같은 회사가 애초에 매출이 있는 회사는 아니었고 운영체장만 있었잖아요. 네. 이걸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네. 삼성도 왔었다고 하고 네. 삼성이 돌려보냈다고 해서 뭐 땅을 치고 그랬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네. 정말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표가 역량 자체가 어떤 매출에 대한 영업에 관련된 그런 게 없으면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개발해서 누군가한테 팔기를 원하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은 투자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투자를 받는 게 처음부터 이제 옳은 얘기지만 네.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뭐 애초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아마 중간중간에 처음에 시중 자금으로 진행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회사가 커지고 나서 다시 이제 뭐 이런 사모펀드라든지 VC에 네. 투자 받았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형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네. 이 투자 개념을 일단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이런 자금 조달을 처음에 하지 않고 네. 이런 보증기관에서 그냥 네. 투자로 시작한다고 하시면 네. 예로 자본금을 우리가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1억. 네. 1억짜리 회사인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막 하다가 보니까 정말 괜찮은 기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연구소도 설립을 했고 네. 벤처도 받았고 기술로서 네. 연구개발 기업으로 이제 받을 수 네.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음. 야 뭐 대표 이거 보니까 기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조금만 잘하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 얘기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 있는 네. 혹은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아, 벤처 창업 투자 이런 거 많죠. 많거든요. 네.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프로포즈도 다 보내고 네. 알자료 다 보내서 이제 네. 받아봤더니 갑자기 어떤 데서 음. 우리 한번 만나 볼래요라고 이제 네. 프로포즈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막 우리 회사의 사업성을 검토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뭐 우리 전기자동차에 엄청 중요한 기술인데 네. 이게 들어가면 원가가 엄청 절감됩니다. 네. 자동차에 다 들어갈 거니까 뭐 네. 매출이 얼마가 앞으로 정확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라고 네.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를 투자하면 되겠어요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럼 대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1억짜리 회사인데 네. 앞으로 인력을 더 보강을 하고 음. 나름대로 뭐 영업에 좀 더 돈을 쓰고 혹시 이게 다른 회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마케팅도 해야 되잖아요. 외국도 나가야 되고 마케팅 비용들 그 다음에 또 연구 개발을 더 고도화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돈이 들어갈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벤처 투자 쪽에 10억 정도가 저한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거죠. 혹시 회사의 가치를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게 질문이에요. 네. 근데 대표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네. 네. 그럴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컨팅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밸류에이션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프리밸류, 포스트밸류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개념이에요. 1억짜리 회사더라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요. 네.
나중에 이 기술을 내가 만약에 돈을 판매했을 때, 혹은 네, 내가 10원도 투자 안 받고 네. 내가 이거를 그대로 해서 누군가한테 팔았을 때 네. 만약에 이걸 내가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네. 생각했다면 네. 그냥 나는 밀고 나가는 거죠. 1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나 우리 회사는 100억짜리 회사예요. 네. 우리는 자본금은 1억이지만 네. 이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 100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에 10억은 포션이 얼마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내가 10억을 네. 투자 받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프리밸류는 100억이지만 네. 10억이 들어왔을 때 회사 가치는 11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포스트 밸류거든요. 그럼 그 10억이 그 110억이 포션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9% 정도 안 나와요. 되는 8% 9%. 그러니까 네. 우리가 8, 9%를 받고 그걸 알아야 되는 근데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네. 8, 9% 정도 지분을 주고 네. 우리가 10억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 돈 다 쓰시면 돼요. 네. 대신 이제 투자 받을 때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쪽에서 이제 뭐 CB를 투자하기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CB는 네. 재무제표상 일단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전환사채니까 그렇죠. 부채로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제 맞아요. 펀드 수명에 따라서 네. 이제 그거를 언젠가는 이제 전환권이나 상환권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네. 뭐 지켜보던 회사가 뭐 그때는 분명히 100억짜리 회사라고 얘기했는데 4, 5년 동안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어요. 그럼 네. 부채로 그냥 상환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대표도 손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다 갚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못 갚으면 또 개인한테 이제 여러 가지 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 갚을 수 있는 대출 그런 투자들도 있어요. 뭐 우선주, 보통주, 뭐 상한 우리 요즘에 RCP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네. 것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그냥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아예 상한권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네. 그것도 결국 내고의 영역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내고를 하느냐, 네. 우리 회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느냐. 네. 당신 말고도 투자 사람 많아요. 많아. 네. 내가 우린 전환사채 같은 거 안 우회해서겠죠. 해. 뭐 안 해요. 이러시는. 그럴 수 네. 있는 거고 네.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이런 투자를 실제 이제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네. 방법이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 회사를 정말 제일 좋게 봐주는 음. 투자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결국 비교하셔야 돼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리해서 이제 CFO로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많은 조언들을 좀 하고 있는 그렇게 네.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투자 방식, 네. 그다음에 대표자 지분이 얼마로 가야 될지.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대표자가 지분을 얼마 가지느냐에 따라서 막 싸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공동 창업자인데 네. 뭐 다 1대1을 가져가자.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엑슬레이팅을 하는 투자하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잘못된 거야. 네. 일단은 무조건 대표한테 다 지분을 몰아라고 아, 얘기하거든요. 이게 네. 지분 희석.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 기업의 어떤 결국 가치 있는 대표가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표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투자했던 사람 나중에 낭패를 봐요. 아.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버리거나 다른 주주들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은 회사 좀-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네. 투자를 준비한다면 공동사업자를 할지라도 지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네. 그냥 법에 설립해 놓고 그렇죠. 가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지분 옮기기도 힘들어지고 네. 이해 관계에서 이도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사업은 안 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네. IT 기업을 운영을 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금 조달도 받았었고 그러다가 저한테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VC였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밸류에이션을 잘 못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말씀 듣다 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이렇게 장시간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말씀은 한 2달 동안 계속 들어야 되는 강의 내용인데 이렇게 네. 짧게 아주 요점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런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을 제가 전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배웠지만 이것을 다 알고 실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결국에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이제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문의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희 모노님들은 이제 그래도 같이 또 같은 대학원에서 네. 학교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실 때 이제 네. 뭐 교수님을 통해서도 네. 그렇고 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네. 무료로 무료? 그치만 뭐 네. 지분이든 뭐 여러 네. 가지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죠? 형태가 될 네,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초기에 어떤 그런 부담 없이 당연히 뭐 이런 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적정한 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결국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비스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받으시는 분이 부담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네. 이쪽 일을 하면서 그래도 10년 동안 뭐 금융기관이나 은행 직원들이나 또 보증기관에 네. 계시는 분들한테 네. 그래도 이제 신뢰를 받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특히 자금에 관련된 일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오히려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은 건물을 짓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김포에 병원을 오픈한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무식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업무별로 많이 쌓여 있고 네. 제가 또 투자 검토도 이제 네. 같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 못 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 실무적인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저도 제가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나누어야 되고 네. 이게 그분들에게 이제 재산이 돼야 될 텐데 네. 저도 이제 그런 만남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네. 언제든지 뭐 필요하실 때 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네. 어떤 분야든 네. 네. 어떤 분야든 저희 쪽에서 다 대응도 가능할 것 같고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것 같아요. 네. 몰라서 손해 보는 것 네.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없을 수 있도록 네. 저희 쪽에서 그런 네. 기준을 잘 잡아줄 수 있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알파와 오메가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저희 이 내용이 우리 원우님들한테도 이제 전달되지만 또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도 이 영상들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강효민 우리 원우님이지만 그 사업체에서는 본부장님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락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그리고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창업 초기부터 예. 함께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우리 국가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늘 너무너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그 코로나 시기에 좀 쉽지 않은 이런 이제 여러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 강효민 우리 본부장님하고 함께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런 것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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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